과세표준의 특례, 이제 과세표준의 특례, 조금 특이한 과세표준들. 그래서 특례적인 규정으로 나온 건데, 네,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죠. 토지와 건물도 일괄 공시 과세표준. 그래서 얘는 일단 논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건물과 토지를 팔았어요. 임대한 것이 아니라 팔았어요. 아예 공급을 했어요. 양도가 일어났어요.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바로 다음 주제 나오는 부동산 임대 용역이랑 요 규정을 헷갈려서 이제 틀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잘 이해하세요. 상황 자체. 토지와 건물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팔았는데 관련 토지도 판 거예요. 근데 건물의 공급은 면세에서 배웠듯이 과세고 토지의 공급은 면세란 말이에요. 여기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건물의 공급은 과세구나. 토지의 공급은 부가세 생산 요소구나. 그래서 면세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건물가액은 예를 들어 건물가액이 8억, 토지가액이 예를 들어 12억 원이면 8억의 10% 8천에 대해서 징수하면 되고, 이제 토지는 면세니까 부가세 거래 징수가 없이 계산서를 끊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묶어서 20억을 팔았대요. 묶어서 20억.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20억에 팔았다. 근데 건물은 과세해야 되고 토지는 면세해야 되는데 묶어서 팔아서 어느 게 건물인지 어느 게 토지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가세 안분 규정을 정해놨다. 그게 토지와 건물 등 일괄 공급 시 과세표준 특례 규정이에요. 특례 규정. 그래서 건물이랑 토지로 반란해서 건물 부분만 부가세를 징수해야 되는 그런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일괄 공급 시 오른쪽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번에 문제 사례를 통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잠시 넘어가고 아래쪽에 일괄 공급의 안분 계산 기준을 먼저 볼 거예요. 안분 계산 기준.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실지거래가액이 구분이 돼 있다면 그냥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개정세법으로 인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안분 계산한 금액이랑 차이가 현저하다면 실지거래가액을 믿지 않겠다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사실 그 규정은 양도소득세에 먼저 있었지만 그 규정을 준용해서 따라와서 부가세에서도 이제 차용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2차 시험에 나왔고 내년 회계사 1차든 세무사 1차든 좀 나올 수도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게 실지거래 구분하면 야 그거 인정한대.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랑 짜고 치고 토지를 19억 원으로 하고 건물을 1억으로 계약서를 쓰자. 계약서에 실지거래가 이렇게 쓰자. 그럼 상대방이 만약 소비자라면 그냥 가족 특수관계인이요. 그럼 부가세를 그만큼 조금 내겠죠. 원래는 8억이었으면 8천만 원 내야 되는데 지금 1,000만 원만 내면 돼요. 어차피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 받지만 어쨌든 자금 부담은 그만큼 금액이 완화돼서 그러한 또 불합리한 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실지거래가에 구분되더라도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그때는 믿지 않고 부가세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가라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그거 좀 이따 자세히 배울 것이고, 지금은 곧바로 이렇게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요. 그냥 일괄 공급해서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곧바로 볼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정확한 가액, 최신의 가액을 비율로 안분하겠다라고 부가세는 정해놨어요. 그럼 가장 최신의 가액은 감정가액이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가액이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가액일 것이다. 그럼 감정가액 20년 전 거 쓰면 어떡해요? 그래서 부가세는 이렇게 정해놨어요. 공급 시기에 직전 과세기간까지 평가한 감정가액이에요. 공급 시기 직전 과세기간 플러스 그럼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까지예요. 그래서 약 1년 정도의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최신의 정확한 가액이다. 그 가액으로 안분을 하면 그거는 이제 정확한 가액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시기뿐만 아니라 공급 시기 정기 과세기간의 감정가액도 인정하는구나 꼭 기억하시고. 근데 만약에 감정가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감정가액이 없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까? 국가에서 각 재산마다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정해놔요. 그래서 기준 시가 비율로 안분을 하자. 이것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공시가 되기 때문에 최신의 가액일 것이다. 근데 기준 시가는 왜 감정법이랑 후순위냐면 보통
실제 거래되는 가액의 약 70% 가액으로 측정이 돼요. 좀 낮게 측정이 돼요. 일단 기준시가로 쓰이는 그런 세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하면 내는 세금 있죠. 그런 것들이 기준시가로 부과돼요. 그래서 기준시를 높게 잡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서 이제 뭔가 왜 이렇게 세금 종부세 많이 뜯어가냐, 일단 자산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 많이 내냐, 이렇게 저항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가보다 좀 낮게 측정이 돼요. 그래서 감정가에서 우선식하고 그 다음 기준시가로 측정하시고. 근데 만약에 기준시가가 없다, 그럼 기준시가는 왜 없냐면 기준시가가 이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같은 자산 때문에 등장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모든 자산이 다 양도세나 종부세 과세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기계장치 같은 자산은 기준시가가 없어요. 기계장치를 팔아도 양도세가 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계장치 기준시가는 없다예요, 없다. 근데 어떤 공장 자체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건물, 토지, 기계를 한 큐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건물과 기계는 과세기 때문에 금액을 발라내야 되고 토지는 면세예요. 근데 기계장치는 기준시가가 없대요. 그럼 그 후순위로 안분해야 되는 뭔가 금액을 또 산정해야겠죠. 그래서 또 규정이 있는데 그때는 최신의 가액이 장부가액이라고 봐요. 근데 장부가액도 없으면 취득가액이 어쩔 수 없이 최신의 가액이 되는데 취득가액보다 장부가액이 더 최신의 가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반영한 가액이에요. 취득가액 빼기 감가상각이 장부가액이라고 방금 전에 또 배웠죠. 그래서 취득가액이 가장 오래된 가액, 감가상각까지 반영하면 장부가액, 그 다음 기준시가는 1년마다 공시하지만 보통 시가보다는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후순위, 감정가액이 진짜 정확한 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기장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외우실 건 감기장치지만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근데 이거랑 비슷한 이제 안분 규정이 양도소득세에서 매감한기라고 하나 떠요. 매감한기. 매매사례가에 환산취득가에 감정가에 기준시가, 실거래가에 불분할 때 매감한기 규정 쓰는데 이거랑 이제 많이 혼동해서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틀린다요. 안분 매감한기 그거 양도세 규정이에요. 그리고 양도세 가서 감기장치 둘 다 빵점, 우르르 쾅쾅 빵점.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부가세가 감기장치, 부가세가 감기장치. 그래서 이런 스토리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감정가액은 어느 가액까지 쓸 수 있는지도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 기준시가가 일부만 있을 때예요. 일부만 있을 때. 얘도 시험에 잘 나오죠. 기준시가 일부만 있는 경우. 왜 일부만 있냐? 기계장치 같은 건 기준시가가 없다.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니다. 근데 기준시가가 더 정확하잖아요. 그럼 일부만 있을 때는 기준시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 기준시가라는 게 정확하잖아요. 그럼 이 3순위인 장부가액으로 먼저 안분을 하고 기준시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2차 안분 논제가 생겨요. 2차 안분. 그래서 일단 장부가액으로 안분을 하고 기준시가 있는 자산에 한해선 다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을 하자. 그래서 얘는 문제를 푸는 게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정도로 보시고 책의 내용 보시면 아래쪽에 실질거래가액이 있으면 그걸로 가시고 실질거래가 없으면 첫 번째로 안분하는 기준이 감정가액이요. 감정가액 있으면 감정가액 비례 안분 계산하는데 거기 네모 화살표를 따라가 볼게요. 그 감정평가 가액이란 1번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감정평가 업체 감정가액이래요. 그래서 약 1년 가액, 1년 동안의 감정가액을 의미하는구나.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공급시기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중간 지급 조건부나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였잖아요. 그럼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만약에 2년 할부예요. 2년의 공급시기가 존재하죠. 그럼 언제를 기점으로 감정가액을 측정할까? 최초 공급시기 체크하세요. 최초 공급시기.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감정평가액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도 약 1년 가액이지만 그 기준점을 최초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가는구나.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감정가액이 없다, 노를 따라가 보시면 기준시가가 있는지 체크하시고 기준시가가 있다면 기준시가를 안분하세요. 근데 기준시가가 없다면 노로 가셔서
장부가액, 가로에 장부가액 없는 경우엔 취득가액으로 안분이라고 나있죠. 그래서 기장치가 완성이 되는데, 이번에 기준시가 있는 자산에 대해선 장부가의 합계액 또는 취득가의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비례해서 2차 안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더 정확한 가액이 있으면 그걸로 가자. 그리고 이제 올해 신설된 내용이 아래쪽 네모 2번이에요. 얘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 만약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 아까 계약서에 썼어요. 그 계약서의 실지거래가로 구분한 가액이 어떤 가액과 30% 차이인지 잘 보셔야 돼요.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 부가세에서 정한 그 감기장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계약서에 쓴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때는 시가가 이런 감정가액 등을 더 정확한 가액으로 봐서 그 비율 등의 순서로 안분한다. 그래서 시가가 불분명한 케이스로 보시면 돼요.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더라도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 차이가 난다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기장치로 가시면 돼요. 감기장치. 그래서 구체적인 이렇게 사례를 PPT로 잠깐 볼게요. 그래서 얘 원하시면은 따로 프린트 해드릴게요.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 사례인데 사업자 갑이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한 큐로 팔고 매수인과 이제 짜고 쳐서 계약서에 토지는 80, 건물은 20으로 가액을 구분해서 기재했대요. 그럼 이전 종전까지 규정은 그냥 2천만 원 10% 200만 원 징수하면 됐어요. 그러나 토지와 건물을 법령에 따라 안분 계산했다. 이 법령에 따라 안분 계산한 게 감정가액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하면 토지는 7천만 원이고 건물은 3천만 원이래요. 이때 건물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실제 계약서에 쓴 건 토지 80 건물 20이고 지금 법령에 따라 안분한 계산은 7030이었어요. 그때 30% 차이 판단하는 것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차이를 뭘로 기준을 하셔야 되냐면 구분된 금액이랑 안분 계산한 금액 70과 차이로 가시는 거예요. 차이. 그 다음에 구분된 가액 토지 요 30이랑 요거 마이너스 나올까봐 했는데 2030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 두 개 차이가 10이 돼요. 요 차이가 감정가액 등 안분 계산한 금액의 30%예요. 그래서 70에 30%, 30에 30%, 219. 그럼 건물, 토지 같은 경우에는 30%부터 차이가 안 나요, 지금. 30%면 2일인데, 지금 둘의 차이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 차이가 안 나는 케이스예요. 근데 건물은 30% 하면 9고, 지금 차이가 10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서도 일단 문제가 생겨요. 아니, 토지는 차이가 안 나고 건물은 차이가 나는데, 그럼 한쪽만 차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문제는 양도세 해석을 찾아보니까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 중 하나의 가액만 법령에 따라 안분한 계산 금액과 30%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부 불분명하다고 해석했어요. 그냥 전부. 한쪽만 30% 차이가 나도 전부 불분명하다. 선생님 근데 이거 양도세 규정이잖아요. 그거 준용해서 따라한 거예요. 부가세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대요.